구더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치과에서는 충치가 한 6개 있어요. 근데 어느 치과에 갔더니 충치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치과의사 장현민입니다. 오늘은 충치를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왜 치료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입안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기가 힘든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제 거울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아에 있는데 까맣게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줄이 가 있는 거는 충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만져보면 까만 게 긁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충치는 맞습니다. 충치는 맞는데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세균에 의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 자체는 손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맣게 줄이 가 있고 거기에 이제 착색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충치를 치료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줄가 있는 건 치료는 잘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충치를 제거를 할 때 싹 그 충치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 그러니까 뭐 드릴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치아와 썩은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상당히 얇은 걸 쓴다 하더라도 걔가 뭐 폭이 제일 얇은 거가 뭐 한 0.5mm 정도 된다고 할 때 실제로 썩어에서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요거 폭 제곱은 0.5mm보다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줄이 가 있다, 이렇게 줄이 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건강한 조직들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치아는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을 어느 정도 손상을 시켜야 돼요. 충치 치료 과정에서. 그게 환자한테 더 이득이 되느냐 혹은 더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단지 충치만 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환자분의 상황이나 그다음 다른 치아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정말 치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A 치과에 가보고 B 치과에 가보고 어느 치과에서는 충치가 한 6개 있어요. 근데 어느 치과에 갔더니 충치 하나도 없어요. 환자분들 말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충치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별로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치과 의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갈 때마다 충치 개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오해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누구도 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새 여러 치과를 둘러보시고 저희 치과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떤 치과 갔더니 충치가 10몇 개가 있다 그러는데 너는 뭐 한 2-3개 치료하자 그러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냐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이러한 상태니까 치료를 요것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현재 다른 치아들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치아들이 다 조금씩 다 썩어 있고 그 다음에 양체질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치아들도 이게 조금씩 다 썩어 있는데 더 썩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충치는 이제 세균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안에 세균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체질이 잘 안 되니까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충치가 진행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보통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데도 충치가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다 비슷한 수준이고 양치질도 꽤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뭐 이제 치과에 오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이런 분이시라면은 조금 더 미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개개인별로 좀 다르게
거의 똑같아 보이는 치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제 치료를 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충치의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환자분들을 딱 만나면 그 현재 상태는 알 수 있지만 그 충치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속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속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시간을 두고 제가 계속 판단을 해보면 아 이분은 좀 빨리 가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고 잘 유지가 되네 그러면 그냥 양치 열심히 하시고 요런데 양치질 안 되니까 좀 더 잘 닦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치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정말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가 대략 한 만 13세 요 정도쯤에 영구치가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쯤에 있는 치아는 상당히 약합니다. 치아는 우리 몸에서 이제 잇몸에서 이제 딱 올라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여리고 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입안에서 이제 음식을 계속 먹고 얘를 계속 쓰다 보면 치아 표면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보통 한 만 30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충치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양치질을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데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초반까지는 여전히 치아가 상당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치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꼭 이제 방학 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상태를 꼭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의 치아는 약하기 때문에 충치가 빨리 먹어서 좀 더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치질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의 치아는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아를 이렇게 잘라 봤을 때 아이들 치아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고 해서 이를 써먹으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갈리거든요. 이렇게 갈려버리면 음식물도 훨씬 쉽게 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균도 훨씬 좀 쉽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충치 먹는 속도가 훨씬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양치질이 아주 신경 써서 해주지 않으면은 좀 세균이나 혹은 음식물 잔사 같은 게 안에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충치는 좀 잘 생기고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기는 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홈메우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치아 홈메우기.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죠. 홈메우기. 깨끗하게 이 안쪽을 청소를 한 다음에 이 안에 레진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 넣으면 그 세균이나 음식물 잔사가 끼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데요. 요거는 만 18세까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별로 없이 상당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연구들을 보면 들이는 비용이나 노력 대비해서 충치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만 18세까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게 나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원 주기입니다. 이분이 잘 오시는 분이냐, 잘 안 오는 분이냐. 이렇게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입안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마지막 스케일링을 언제 하셨냐고 보통 물어보거든요. 보통 스케일링은 큰 문제가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진행을 하니까 이제 매년 치과에 가셔서 점검을 받으신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을 길게 되면서 충치의 그 상태를 살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케일링 처음 해보는데요. 내지는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6개월마다 오셔야 돼요. 뭐 1년에 한 번은 오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부분의 충치들은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이제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범랑질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상아질이 있고 안쪽에 치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범랑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충치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드릴로 마치 구멍을 뚫는 것처럼 훨씬 더 좁은 틈으로 그 집중을 해서 뚫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쪽에 상아질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갑자기 충치가 확 커지게 됩니다. 그 충치 치료 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범랑질이 뚫려서 상아질에까지 들어간 게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치료를 미루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캐비테이션 된다, 구덩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덩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뚫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충치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이제 안쪽을 채워 넣는 그런 식의 이제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왜 치과에 가면 이 치과에서는 충치가 몇 개가 있고 여기는 충치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시는데, 충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충치는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 요거에 대한 판단은 치과 의사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치과 의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충치는 치료해야 되는 충치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납득할 수 있게 되면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 아픈데요? 안 아프니까 치료 안 할래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면 당장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아플 수도 있고, 좀 몇 달 이렇게 미뤘다가 원래는 신경치료 안 하고 끝낼 수 있는 치아도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충치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정말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설명들을 좀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는 어차피 빠지잖아요. 네. 근데 썩었다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차피 빠질 치아는. 곧 빠질 치아는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치아, 이제 특히 이제 유치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만 11세 정도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6살, 7살쯤에 많이 썩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적어도 3, 4년 이상은 써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안에 충치가 있게 되면 그만큼 세균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영구치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많아져서. 그래서 유치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 해결을 하는 방편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